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여러분이 80살이 되었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의 젊은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말입니다. 혹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는 그저 통장에 쌓인 돈의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들이 노후라는 단어 자체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 쇠퇴의 시기로만 여기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진정한 노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삶의 지혜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은행 계좌에 저축되는 돈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꽃피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이 지혜를 가꾸어야 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 순간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LA징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시간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할 일은 바로 나이듦이라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노년이라는 삶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 인류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의 역사와 경험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도서관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현자였으며 공동체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원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머리칼에 서린 백발은 세월의 흔적 그 이상으로 깊은 통찰력과 권위를 상징했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세대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에 대한 시선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때로는 노년기를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 혹은 사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에너지를 잃고 병마와 싸우거나 사회에서 멀어져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7순, 8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 열중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멋진 시니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적 활력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년은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시작인 셈이죠.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내듯이 그들은 세월의 깊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년은 더 이상 수동적인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한 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잘 늙어가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혜들을 하나씩 탐색해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관계의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년이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의 한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관계의 끈에 대해 잠시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의 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쩌면 노년이 우리에게 드리울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고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막연한 불안감, 말벗 하나 없는 적막함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시리게 만들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삶의 활력을 잃고 계시며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홀로 지내는 노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고독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아픈 숙제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이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고독을 막아주는 소극적인 안전망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의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으니까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있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을 되새기며 마음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까르르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때로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아름다운 산을 오르거나 재능 기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새로운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배우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거죠. 한 기업에서 은퇴 후 젊은 직원들의 멘토로 활동하는 70대 어르신은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며 저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손편지를 꾸준히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도 생각보다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듯 관계의 끈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단순히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막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다채로운 관계들로 인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관계의 끈은 노년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희망의 빛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관계의 끈을 더욱 단단히 묶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노년을 풍요롭게 가꾸는 첫 번째 지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비단 관계 맺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배움에 뛰어들고 낯선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 또한 우리 삶을 반짝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식을 갈구하고 새로운 경험에 몸을 던지는 것은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고 삶의 지평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합니다. 손가락이 굳을까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바이올린 활을 처음 잡아보는 80대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서툰 음계 연습이 점차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어갈 때 그분은 어떤 희열을 느끼실까요? 혹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코딩의 논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온라인 강의에 몰두하는 시니어들의 열정적인 눈빛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으며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붓을 들어 자신만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고 생애 첫 전시회를 여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바쁜 생업 때문에 미처 펼쳐보지 못했던 오랜 꿈을 비로소 노년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피우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문화와 풍경을 찾아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노년 부부의 모습은 삶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용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은 노년을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성장과 성취의 시기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외부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을 가꾸는 시간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지혜를 함께 탐색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즉 삶의 의미와 유산을 성찰하는 지혜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진정 값진 유산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적인 가치일 겁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깨달은 바를 정리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정신적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여정이죠.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한 권의 자서전으로 엮거나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하며 삶의 궤적을 정리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혹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얻었던 지혜를 들려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소통과 이해의 다리를 놓는 귀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오래된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며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마주하고 추억에 잠기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의 의미를 되새기곤 하죠.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순간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평온함을 얻게 될 겁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 삶의 본질을 깨닫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도 깊은 성찰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흙과 식물과의 교감 속에서 인생의 순리를 배우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고 다가올 미래를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돕는 것이죠. 말하자면 엘다잉을 넘어 엘에이징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불안감을 덜어내고 만족감과 평화로움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찬찬히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이처럼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후대에 전할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행위와도 같답니다. 이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손수 기록하는 것은 어떠세요? 일기나 자서전을 쓰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다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정리해볼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지도 모르는 일이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훗날 자녀나 손주들에게 들려줄 가장 값진 이야기 보따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직접 들려주는 시간은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부모님의 특별했던 추억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뿌리가 되어주죠. 같은 이야기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테니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순간이 될 거예요. 이는 물질적인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죠. 빛바랜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젊은 날의 열정,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때로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겨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며 우리는 삶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 속의 자신과 마주하며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수 있죠. 혹은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생명의 순환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세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우리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성장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해줍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아름다운 순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도 이처럼 풍요롭게 연그러가는 중이라는 평온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배우며 또 자신을 성찰하는 이 모든 지혜로운 행동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막연한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풍요로운 노년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흰머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그런 노년일까요? 멋지고 의미 있는 노년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지혜를 삶 속에 심어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돈은 유한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무한하며 이 지혜야말로 오늘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당신이 뿌린 지혜로운 씨앗들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